중국에서 요즘에 뭐 늑대 전랑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늑대 전사 외교. 이걸 이제 시진핑이 외국에 외교를 할 때 막 이렇게 늑대처럼 막 덤벼들면서 외국을 무시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시진핑이. 싱하이밍이 지금 뭐 나설 일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오히려 그 비판받는 이런 대사가 되니까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이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상식선에서 좀 한국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려면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같은 매체 윤 총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대사가 반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선 싱하이밍 그 대사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순임 중국학 박사님 모시고 이번 그 사건의 외교적 파장과 싱하이밍 대사가 평소 어떤 인물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소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그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순임이라고 하고요. MBC에서 2018년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한 지 이제 2년 6개월 됐고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아까 소개하자면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역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제 이름이 좀 그쪽 면으로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MBC에는 이제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좌파 노조가 이제 언론 노조고 우파 성향 노조가 공정방송 노조, 그리고 MBC 노동조합 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좌파 노조는 굉장히 엄청 한 90% 이상의 엄청나게 큰 인원이 있는 노조고, 근데 우리 공정방송 노조는 이제 인원은 좀 굉장히 적고 우파 성향 이제 약간 뭐 부장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노조원이거든요. 제가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승호 사장이 이제 사장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최승호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자마자 너무나 우리가 그야말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너무너무 해서 진짜 우리 직원 다 놀라게 됐고, 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그 2018년 3월에 MBC의 공채 시험에서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최성호 사장은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논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저를 경찰에 고발을 해서 제가 경찰에 끌려가고, 출근하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또 뭐 퇴직 이후에 정년퇴직 이후에 2년간 또 그 남부 법원에서 계속해서 그 법정 소송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제가 다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이렇게 정년퇴직하고도 좀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쪽으로 고생도 좀 했고,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다 무죄가 나온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그 좌파 사장이 들어서고 좌파 언론 노조원들이 MBC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그렇게 완전히 정권의 홍위병처럼 나가고 있는 이런 MBC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진실된 목소리로 정말 성명서를 계속 써 제키면서 아주 그 최승호 사장이 어쨌든 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렇게 노조 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MBC에서는 저를 보고 MBC 유관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정년퇴직했고 또 이제 그 법정 소송도 다 끝났고, 그리고 MBC 노조 위원장 하면서 또 2개월 정직도 당했고, 그러면서 뭐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인데 저를
완전히 그렇게 투사같이 최성호가 저를 만들어줘가지고 참 그냥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튜브 이수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하고는 뭐 평소 친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네. 알고 지내시는 사이십니까?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 우리말로 하면 형해명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MBC 국제협력부에서 중국과의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담당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좀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 한류 열풍도 일어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중국과 방송 교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대사관하고도 MBC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역대 이제 주한 중국 대사들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그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던 가운데 싱하이밍 지금 현재 중국 대사는 그때는 뭐 참사관, 과장 뭐 이런 그런 직함을 하면서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때에 계속해서 이게 그분이 이게 한국 대사관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교류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중국 대사 모시고 MBC 오기도 하고, 제가 MBC 사장님 모시고 중국 대사관도 가고, 뭐 MBC 중국 연구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중국 대사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민간 한중 외교, 민간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싱하이밍 대사가 저보고 늘 우리는 친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작년에 왔죠. 중국 대사로 지금 와서 지금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외교관은 하나를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평소에 그 은행을 매우 조심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에 계속 만나셨을 때 네. 이 싱 대사가 네. 평소에 뭐 성격이라든지 뭐 행동은 어땠습니까? 행동은 뭐 좋게 얘기하면 좀 호탕하다 그럴까요? 그냥 보면은 그렇게 어떤 할 말에 대해서는 꺼리낌 없이 그냥 얘기하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국과의 교류를 하고 이럴 때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부터 더욱더 중국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막 이렇게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뭐 주변국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진핑 이전에는 그러지 않고,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중국보다 더 경제 수준이라든가 뭐 문화 수준 이런 게 더 높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앞서간 선진적인 이런 문화 기술 이런 것을 중국 방송사들도 그러고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온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많이 친절하게 교렇게 좀 대해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있었죠. 싱하이밍 대사도 서로 간에 그런 교류들을 통해서 많은 교류를 했었죠. 네. 최근에 야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사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발언 이후에 네. 싱하이밍 대사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맞아요. 윤 총장이 대체 어떤 발언을 해서 이런 어떤 파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윤 총장님은 이제 야권 대선 후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 굳건히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셨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기반은 한미 동맹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거리도 굉장히 멀리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지,
미국이 우리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할 불이익을 준다든가 저는 이런 것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우리를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님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드 때문에 사드 배치 이 문제를 또 다뤘잖아요. 사드 배치는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드를 배치한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무슨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계속 이 사드를 갖고 물고 늘어지고 하니까 윤 총장님이 그 얘기했죠.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중국의 국경선 인근에 그 핵을 장거리 레이더 이런 걸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를 문제 삼으려면 중국 국경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그거 먼저 철수하고 나서 이게 사드 문제를 거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싱하이밍이 지금 나설 일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싱하이밍이 그렇게 보니까 그 중앙일보에 기고까지 하면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 이것은 진짜 주재국의 대사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주재 외교관이 국내 정치에 사실 관여한 듯한 발언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 보시기에 이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외교관계 문제고, 또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만약에 우리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국정에 이렇게 관여해서 발언을 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관련해서 이번에 외교부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런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문까지 세우고, 기고문의 제목이 그거에서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너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이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조차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외국 공간에 특히 대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외교부에서 그나마 굉장히 아주 발빠르게 저는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 입장이 바뀐 건 없은 거죠? 바뀐 건 전혀 없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도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딱 이렇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본래 목적에 변함이 없다.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국이라면 이렇게 혹시 중국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이라든가 제3국에 겨냥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지금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이번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에 몸담고 계셨던 MBC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MBC 국제협력부에서
중국 방송과 오랫동안 교류를 담당하셨고 예능 본부 국장도 역임하시는데 네. 당시에 그 중국과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나 여러 가지 MOU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많았죠. 저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우리가 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거 정말 이런 얘기 하려면 제가 굉장히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는데, 이 수교한 이후에 이제 한 96년, 97년 이때쯤부터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MBC는 드라마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왕국이었고 또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보고 또 보고 뭐 내 이름은 김삼순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대장금 MBC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MBC만이 아니라 KBS, SBS에서 제작한 거의 드라마들이 거의 다 한 90% 이상 중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게 자유가 없어요. 이 방송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국민을 계도하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도해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또, 공산당을 홍보하고, 방송사라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중국은. 우리 같으면은, 국가,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 전혀 그런 거 없이, 하여간 그런 거였는데, 그러던 중에 이 한국의 드라마, 특히 MBC 드라마 위주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잖아요. 근데 중국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그렇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광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한류라는 이름을 이제 특별한 그 이름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류 열풍이다, 한류 광풍이다, 이렇게까지 했고. 그런데, 그 질문에서 이제 저는 드라마를 판매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고요. MBC 드라마를 중국에 판매하고 이런 건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고, 저는 이제 중국 방송과 한국의 MBC와의 이제 방송 교류 이런 걸 했는데, 드라마가 중국에서 그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교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이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서로 상해 SMG와 서로 바꿔가지고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서로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중국 CCTV와 MBC가 이제 중국 북경에 이제 우리 MBC 특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MBC 특파원들이 중국의 CCTV 이렇게 방송 화면을 쓰려면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MBC와 중국 CCTV 간에 서로 상대 방송 화면을 무료로 사용하기 할 수 있게끔 이런 MOU도 체결했고, 북경에는 중국이 CCTV가 있으면 상해는 SMG가 있어요. 상해 미디어 그룹. 굉장히 큰 방송사입니다, 여기도. 거기 SMG하고 제가 직접 SMG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MOU 해서 체결하고 서로 이제 교류하자 이런 것도 했고, 제가 그냥 그때 MOU 체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산 MBC하고 중국의 심천 방송사하고 또 MOU 체결도 해줬고, 강릉 MBC하고 중국의 영파전시대하고도 MOU 체결해주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 부산이나 강릉이나 충주나 우리 지방 MBC에서 이제 제가 중국하고 방송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좋은 방송사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사실은 중국 방송사들은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 그 방송사를 제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다 이렇게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런 일은 진짜 좀 중요한 일들을 제가 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제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되고 관계가 되면 그 사람들도 또 제 진심을 알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또 말씀드릴 것이 시진핑이 시진핑이 2012년도 말에 이제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중국 방송사들, 중국인들이 이렇게 무슨 공산당 이념을 얘기하고 뭐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이런 면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이게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배우려고 많이 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그쪽에 도움도 주려고 노력했고, 또 뭐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방송국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과 교류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그 방송 프로그램을 사실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 때문에 사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네. 뭐 혹시 계실 때 구체적인 뭐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중국에는요,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게 저작권 질문이잖아요. 이런 건데, 이 짝퉁을 중국 정부에서 짝퉁을 제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작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그쪽에서 중국이 제품을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면서 중국의 이 상품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래가지고 짝퉁을 권유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저작권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MBC에서 이제 드라마 요것도 이제 좀 이렇게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는 방송이라는 게 이제, 공산당 홍보 선전하고 이러는 게 중국 방송인데, 한국의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막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있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계속 높아져요. 전에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이러면 막 계속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30,000원으로 올랐다가 또 인기가 더 있고 막 이러면 50,000원으로 올랐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이 방송사라는 게 그냥 그 공산당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를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 판매 수익도 굉장히 많구나, 산업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 워낙 재밌고 이러니까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배우려고 중국 방송인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와서 이제 출장을 와가지고 많이 배워갔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나중에 드라마를 막 수입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수입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사다가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걸 못하게 되니까 그냥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시, 중국에서는 그게 있어요.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면, 그래서 어떤 걸 막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대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수입을 못하게 하고 방송을 못하게 이런 정책을 펴니까, 아래에서는 각 방송사들은 대책을 뭐라고 했냐면, 예능 프로그램을 그럼 사다가 이렇게 방송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을 사다가 직접 방송하기는 좀 우리나라 예능인들이 방송되니까 그건 좀 어렵고 이러니까, 그 포맷을 사다가 이제 중국식으로 한 게 이제 아빠 어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배우들과 자기 애들하고 어떤 연예인 같이 출연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거, 저작권 이런 거 또 가격 조금 낮게 주고 사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런 저작권도 사지도 않고 그냥 복제해서 쓰고 이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니 이런 문제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짝퉁 무조건 좀 명품 이런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라.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사든 제작사든 이런 데서 저작권 이런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이런 것은 그래도 방송사들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낮은 가격에 사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이 중국 정부의 자체가 이렇게 외국에 이게 이게 일반적인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선 이런 걸 무시하고 살고, 이런 게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오늘 박사님께서는 그 에포크 타임스에 출간한 그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네. 그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책을 내용으로 해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은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 에포크타임스에서 이번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하고 뭐 이러다 거 따져보니까 거의 한 40년은 제가 뭐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뭐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좀 뭐 한문을 일찍부터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 한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으로 좀 중국하고 이렇게 연관이 좀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 에포크 타임스에서 이번에 내놓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이거는 그 공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상하게 분석하고 아주 그런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특히나 이제 그 뭐 1921년 7월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지금 뭐 그 시진핑이 100주년 기념 그 천안문에서 뭐 기념 축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에포크 타임스에서 나온 이 책에서 가장 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중국 특유의 그 9가지 기본 유전자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이걸 보고 굉장히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기본 방침이에요. 이게 공산당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방침인데 그 9가지가 뭐냐면 선동과 투쟁과 그 강탈 또 사악함, 기만, 불량, 이간질, 소멸, 통제 이 9가지예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체예요. 근데 이 9가지 여러분 중에 정상적인 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부정적인 거고 전부 이렇게 이 밝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부 내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이 내다 버려야 할 이 통제, 불량함 이런 것들, 강탈 이런 것들을 중국 공산당은 쓰고 있다는 거 이것을 진짜 새삼스럽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하면서 지금도 중국 그 공산당은 이 9가지 기본을 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이래가지고 이 공산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그 중국 경제가 곧 망할 거라고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올라섰고 네. 현재는 뭐 미중 간 뭐 패권 뭐 다툼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중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국이 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소련이 89년도에 이렇게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그 공산주의 해체를 러시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 대국이니까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공산주의를 이끌고 있는 공산주의가 이끄는 국가이긴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면 이 공산주의를 또 미국과의 교류도 많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이러면 공산주의를 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민주주의국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 오지 않을까 이런 암연한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계속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WTO 가입을 하게 하면서 세계 경제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 WTO 가입 이후부터 이제 세계적인 이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하고 중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G2라고 또 얘기하고 또 한때는 또 그런 책이 나오게 됐어요. 중국이 미국 된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니까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중국이 계속 경제를 발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중국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버렸죠.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 공산당이 계속 이끌어 간다. 그리고 중국의 야욕은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많이 침투를 다각도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계속 저걸 유지하고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야욕을 부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그렇게 미국에서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의 그 대기업, 그 글로벌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제재를 시켰고 뭐 하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박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중국의 미래 어떻게 뭐 전개될 것 같습니까? 중국의 미래. 네. 저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를 얘기하는데 그 기념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 중국의 미래가 없다 저는 생각했어요. 시진핑이 연설 내용을 보면 중국은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압박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얼마나 압박하고 주변 국가를 얼마나 괴롭히고 이러는데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뭐라 그랬냐면 어떤 외세가 중국을 압박을 해오면 14억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나 정말 비정상적인 이거 정상적인 이 단어라고 언어입니까? 이거 단어입니까? 이것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런 건 정말 진짜 상식적으로도 상식선에 적이지 않은 나라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중국은 진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뭔가 이게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국가고 세계의 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가가 이렇게 뭐 미국의 도움으로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참 자기 뭔가 착각 속에서 사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이 계속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발판을 깔아주고 이런다면 그냥 그 미국을 얻고 그냥 그렇게 경제가 발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그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뭔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러는데 이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나서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 세계 글로벌 그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그 글로벌 기업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곧 이 공산당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망하든가 아니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든가 완전히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특히 이 방송을 뭐 볼지 모르겠지만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특별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싱하이밍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뭐 대사로 오고 나서 저하고 이제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오기 전에 굉장히 진짜 굉장히 가깝게 많이 교류를 많이 하고 한중 관계, 민간 외교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하이밍 대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북한 사리원 농업대학을 졸업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북한 사투리를 안 쓰더라고 옛날부터. 그래서 어떻게 북한 사투리를 안 쓰냐 북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북한 말을 안 배우려고 굉장히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했대요.
많이 안 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이분도 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죠, 진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좀 그분도 알 거예요. 그분도 상식적인 사람인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요즘에 뭐 늑대 전랑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늑대 전사 외교. 이걸 이제 시진핑이 외국에 외교를 할 때 막 이렇게 늑대처럼 막 덤벼들면서 외국을 무시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시진핑이.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싱하이밍 대사도 뭐 한국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 사람 사회에서 그거 통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한국은 신사적인 나라고 유교적인 이런 드라마에도 있는 것처럼 한국의 특징은 유교적인 동양 문화와 또 그 서양의 세련된 서구 문화가 합쳐져서 믹서돼서 새로 탄생한 거 이것이 한국의 문화고 한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오히려 그 비판받는 이런 대사가 되니까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상식선에서 좀 한국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우리와 워낙 가까이 있고 옛날부터 이렇게 뭐 어떤 교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약간 옛날 생각,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 생각에서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들어는 있어요. 그러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체제가 다른 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되고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제 중국을 출장을 가고 이러면 그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중국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막 중국을 막 욕을 하고 엄청 중국 나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그냥 한국 사람하고 똑같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다가 나중에 중국한테 굉장히 당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중국을 가면서도 그렇게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분을 봤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봐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 결코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중국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조선일보 20일자 보니까 그 지난달 국내에 번역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그 호주의 그 교수인데요. 해밀턴 교수가 조선일보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나누고 있는 그 싱하이밍 대사 발언도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갖다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밀턴 교수 이야기는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하는 말 자체는 한국 정치인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좀 말씀하신 전체 취지가 사실상은 대사가 다른 나라 그 지금 대선 후보의 어떤 말을 반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외교적으로는 뭐 결례에 가까운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한국의 어떤 문화 이런 걸 좀 잘 숙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외교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한번 대사님 연락하셔가지고 한국의 현재 분위기라는 거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뭐 중국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가끔씩 나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